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319페이지 11월 15일 거 319페이지 11월 15일의 거래부터 보겠습니다. 해피농원에서 매출거래처 개업 선물로 보낼 화분을 구입하고 전자계산서 10만원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전액 지급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사항은 거래처의 개업 선물이다 라고 해가지고 뒤에 이 증빙을 보지도 않고 거래처 개업 선물은 접대비지,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니까 54번이라고 우리 배웠으니까 이건 54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틀려요. 접대비라고 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다 54번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54냐 51이냐의 구분은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건에 대해서 51번이냐 54번을 구분하는 것이지, 여기는 지금 계산서입니다.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그것이 접대용이든 회사 내에서 쓰는 거든 다 그냥 53번입니다. 왜냐? 계산서라는 거는 세금이 없는 겁니다. 세금이 없는 것이 어떻게 불공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실수 간혹 많이 해요. 매입 매출 전표 문제에서 해피농원의 매출거래처 개업선물 이거 읽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54번이 딱 떠오른 거야. 그리고 유형을 54번으로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틀리기 시작한 겁니다. 54번으로 해도 거기 매입색이 안 나오거든요.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54번이 아니라는 거죠. 54번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서 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그 유형은 반드시 증빙 기준이에요. 증빙. 그 증빙이 무엇이었느냐. 계산서 매입은 53번이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11월 15일로 고쳐주시고요. 계산서를 받은 것은 53번이에요. 53 하시고 품명에는 화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화분. 그리고 공급가에게는 10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해피가 되겠습니다. 해피농원. 그리고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여기 세금을 1번 해야 됩니다. 전자세금은 전자입력. 그 다음에 이제 분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죠. 1번 현금 분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출금전표죠. 차변에 오는 게 화분을 샀는데 거래처에 선물로, 개업 선물로 줄 화분입니다. 상품이 아닌 건 당연하죠. 접대비로 여기서 바꿔줍니다. 접대비 813번 코드 써야 돼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밑에 계정 과목을 접대비로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접대비는 불공이다. 이런 그 오해에 빠져서는 안 돼요. 왜? 세금 계산서로 발급받은 건에 대한 것이 그게 접대비면 불공인 것이지, 세금 계산서도 안 받았는데 불공으로 유형을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틀린 거예요. 이거 실수 많이들 하니까요. 실수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0페이지로 넘어갈까요? 11월 16일입니다. 도규 갤러리에서 매출거래처 선물할 동양화, 이것도 같은 건이에요. 아까 화분 산 것처럼
동양화를 매입하고 계산서, 이번에는 종이 계산서네요.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종이 계산서든 전자 계산서이든 유형은 53번으로 갔습니다. 발급받은 거, 계산서 발급받은 거. 다만 종이니까 전자란만 비워두면 돼요.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미지급금이죠. 네, 입력합시다. 11월 16일로 바꿔주시고 유형은 53번이고요. 품명에는 동양화, 공급가에게는 30만원, 거래처에는 도규, 종이니까 이거 비워야 됩니다. 그냥 계산서 해도 종이에요. 전자자 안 들어가는 것은 전자세금란을 비워야 되죠. 분계는 혼합을 해야죠. 그래서 상품을 접대비로 바꿔주시고 매출거래처 선물용이니까 813번이고요. 내려와서 대변에 일주일 후에 지급하니까 253번 미지급금 30만원입니다. 탭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도규 갤러리가 맞습니다. 네, 53번 유형으로 입력해야 될 거 우리 연습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자세금란은 그냥 계산서는 여러분이 종이 계산서로 판단하시고 전자 계산서만 1번 전자 입력으로 하신다. 다음은 11월 17일부터 거래인데요. 이게 이제 매입 불공이라는 54번 유형들을 연습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금 계산서 중에서 불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7일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마트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 접대비 맞죠? 이것을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세금 계산서를 받은 접대비건, 그러니까 불공이 되는 겁니다. 예. 유형을 54로 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 받았느냐, 그리고 불공제 이유는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고 해서 외상 분계할 사람 없겠죠? 왜냐하면 외상 매입금이 아니니까. 그래서 분계는 혼합 3번 분계를 해야 됩니다. 외상 분계는 아니다.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니까. 자, 정리되셨죠?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7일로 날짜 수정하시고요. 유형은 54가 됩니다. 불공하면은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접대비건이니까 저기 9번에 있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다. 선택해 주시고요. 품명에다가 선물 세트라고 쓰면 되겠죠? 공급가에게는 50만원 되겠네요. 거래처는 진로마트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므로 1번 해주시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3번 혼합. 차변에 55만원이 상품이 아니라 접대비가 돼야 됩니다. 접대비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불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이 돼야 됩니다. 253번 미지급금 55만원 입력하시고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진로마트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변 대변 금액 일치하는지도 보시고요. 네. 자, 진로마트에서 선물 세트 타고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땐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월 18일 걸 보겠습니다. 삼성자동차에서 관리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 5인승이고 2000cc짜리입니다. 이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다. 할부 문제 처음 나왔는데요. 할부도 미지급금이에요. 네. 다만 나누어서 낸다는 거죠. 12번으로 나누어서 미지급금을 갚아나가는 거니까 할부 하면은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즘은 잘 출제를 안 하던데요. 어떤 단체에서는 할부를 자꾸 캐피탈에서 할부했다는 문제를 가끔 내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자동차 구입했을 때 할부에 대한 구입 시 할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실제로 AT 시험에서는요.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한 거를 문제로 많이 내요. 대부분 지금 이렇게 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를 하는 경우. 이거는 지금 이 경우인데 그냥 개정과목만 쓰겠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를 하는 경우는 미지급금 거래처를 자동차 회사로 하면 됩니다.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도 나올 수가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샀는데 SM5를 샀는데 가령 삼성캐피탈에서 또는 뭐 현대캐피탈에서 이런 문제들을 낼 수가 있어요. 할부하는 경우. 자, 여러분 현대자동차를 사는데 현대캐피탈에서 할부를 했다는 것은요. 자동차 회사하고 자동차는 현대자동차를 샀지만 우리가 캐피탈이라는 곳은 금융회사입니다. 거기에서 할부한 거예요. 삼성자동차를 사는데 삼성캐피탈에서 할부를 했다는 것은 금융회사에서 할부한 겁니다. 그러면 금융회사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12개월 할부를 했으면 단기 차입금, 24개월 할부를 했으면 장기 차입금이에요. 차입금으로 하고 거래처가 금융회사가 돼야 됩니다. 네.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 AT 시험에서는 캐피탈에서 자동차를 할부로 샀다. 이런 문제는 안 내더라 하는 거예요. 밑에 거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예. 유형을 갑자기 바꾸지 않는 한 잘 출제를 안 할 거고 다른 회사 한국세무사회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T 시험은 지금 계속 보면은요. 삼성자동차에서 할부를 했다. 아니면 현대자동차에서 할부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할부를 했다면 외상으로 생각하셔라 이거예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자, 정리되셨죠? 그래서 이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 있는데 이 매입세액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1000cc 초과 승용차입니다. 이거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이것은 못 받아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세금 계산서다. 그러면 여러분 54번이다. 유형을 54로 해야 됩니다. 자, 입력할까요? 자, 11월 18일로 고치시고요. 유형을 54로 합니다. 사유는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라고 하는 요거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 눌러야 됩니다. 이 사유를 잘못 선택하면 어떤 부속 서류가 잘못 만들어지느냐면은 우리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중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라는 부속 서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불공제 사유별로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 선택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자, 분명히는 승용차 또는 뭐 SM5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승용차 선 공급가에게는 3천만 원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삼성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1번 전자입니다. 분계는 미지급금 분계해야 되니까 혼합. 상품을 차량 운반구로 바꿔야죠.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죠.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자, 내려와서 대변에 미지급금 253번 3,300만 원. 그리고 탭키 누르셔가지고 거래처 삼성자동차 맞는지 보시고요. 차변대열의 합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일 날 거 문제 볼까요? 31공업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2000cc짜리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승용차에 꼭 괄호 속에 배기량도 나오지만 몇 인승이라는 걸 표시하는 이유는 혹시 아시나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명선 씨, 차소연 씨까지 물어봤죠? 지명선 씨도 물어봤죠? 네, 조용선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조용선님, 왜 이거 5인승 이런 걸 왜 써줄까요? 문제를 낼 때. 어디 계시죠, 조용선 씨? 예. 왜 써주겠습니까? 배기량은 1000cc 초과한가 아닌가 확인하라고 써주는 건데 5인승을 써주는 것은 뭘 판단하라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9인승이라고 돼 있으면요, 그건 매입세 공제가 돼요. 9인승. 그러니까 1000cc 초과 중에서 8인승까지예요. 8인승. 거기가 뭐예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입니다. 8인승.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무슨 어느 회사에 무슨 자동차 보면은 뭐 5인승도 만들고 7인승도 만들고 9인승도 만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차가 똑같아요. 이름은. 외모가 똑같은데 그게 9인승짜리는 개별 소비세가 없어요. 개별 소비세가. 그래서 그거 9인승은 우리가 여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8인승까지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몇 인승 굳이 써주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혹시라도 승용차라고 표시했지만 9인승 2000cc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니까 불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제 입력을 했죠. 네, 그래서 3,300만 원 차량 운반구로 처리했고 대변은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맞다 하는 말씀이에요. 네, 맞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1월 20일 겁니다. 11월 20일. 주식회사 한국렌트에서 대표이사가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를 장기 렌트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일 거 안 했나요? 입력 안 했습니까 우리가? 19일 거 다시 하겠습니다.
310업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를 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카드 결제했네요. 그러면 카드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지급금 처리가 되는지. 자, 그래서 수익적 지출로 해라 하는 것은 아까도 나왔지만 비용으로 처리하라. 차량을 비용으로 처리할 때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수리한 거. 자, 그런데 2000cc란 말이에요. 5인승. 공제받을 수 없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받을 수 없는 거 54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19일 거 입력해야죠. 19일로 바꾸시고 유형은 54번입니다. 불공제 사유가 이것도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품명에는 승용차 수리하시고 승용차 수리하시고 공급가액은 30만원. 거래처는 310업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므로 1번. 분계는 카드 분계 한번 해보세요. 4번 카드 분계. 자, 미지급금 잘 떨어졌네요. 그런데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310업사는 아니죠. 310업사에는 대금을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카드 대금은 삼성카드에다가 대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거래처를 수정해야 됩니다. 자, 코드란에다가 삼성 이거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카드 분계를 했을 때 이게 거래처까지 딱 맞는 경우가 이게 유형을 카드 이게 불공이 아니고 만약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이 카드 분계하면 이게 딱 떨어져요. 자동으로.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입력하면서 삼성카드를 입력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처는 310업사를 딱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삼성카드로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변의 비용은 차량 유지비. 상품이 아니라 차량 유지비. 822번으로 고쳐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혹시 분계에서 카드로 안 넣고 혼합으로 잘못 넣었는데 밑에는 계정 까먹으면 남다른 괜찮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를 분계를 카드로 안 하고 혼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합 3번 누르고 차변의 계정 과목을 차량 유지비로 상품을 고치고 822번으로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을 미지급금 이 33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여기 거래처를 삼성카드로 이렇게 입력했다. 조금 전에 카드 분계하고 고친 거나 혼합으로 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에서 채점을 할 때는 이 분계 유형을 1번으로 했냐 2번으로 했냐 3번으로 했느냐 이걸 가지고 채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고 결과만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이거 그래서 모든 매입 매출 전표에서의 분계는 혼합으로 해놓고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혼합은 전부 반자동이기 때문에 밑에서 이것저것 입력해야 될 일이 많죠. 가능한 자동 분계가 완벽하게 되는 것들은 자동 분계를 이용해야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일 걸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20일 날로 넘어가면 한국 렌트에서 대표이사가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3,500cc를 장기 렌트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렌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세금은 5만 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승용차를 구입하는 거, 또 승용차를 수리하는 거, 또 승용차를 임차하는 것까지도 렌트가 임차잖아요. 그래서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와 임차 관련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렌트 비용도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5인승이고 3,500cc니까.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54번으로 유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자, 입력을 할까요? 11월 20일로 바꾸시고 유형은 54번. 불공제 사유는 승용차 비영업용 여기 선택하시고 품명에는 승용차 렌트 공급가액은 50만원 거래처는 한국렌트가 되겠습니다. 전자세금은 받아왔죠? 1번 전자입력.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1번 현금 분계해 보겠습니다. 자, 출금전표 작성이 됐고 임차료로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임차료 819번 임차료. 여러분 렌트라는 것은요 빌린 겁니다. 건물을 빌리도 임차료, 토지를 빌리고 내는 것도 임차료, 차량을 렌트하고 내는 것도 임차료. 예. 월 단위로 뭘 빌리고서 자산을 빌려 쓰고 내는 건 다 임차료라는 개념 과목으로 정리하면 돼요. 출금전표니까 대변이 현금이죠. 네, 이렇게 불공 유형으로 입력을 해봤습니다. 불공이 굉장히 많네요. 네, 여기 있는 사례가 불공의 아마 전부일 겁니다. 지금 여기 유형 상사에 지금 11월 우리가 17일 거부터 지금 20일, 21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은 다 여기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자, 21일 걸 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모든 골프에서 골프 장비를 구입하고 이번에는 종이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나 세금 계산서는 맞아요.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비값은 외상으로 해왔어요. 자, 대표이사가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급받는 자로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끊어왔어요. 이 골프 장비는 회사에서 사용할 직원들이 쓰는 골프 장비가 아니고 자신의 건강관리니까 개인적인 거죠. 이것이 바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에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그래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종이 세금계산서도 상관없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54번 불공유형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11월 21일입니다. 유형이 54번이 되고요. 이번에 사유는 아까하고 달리 이겁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 하는 거 있죠? 이거예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선택 잘 하시고 품명에다가 골프 장비 쓰시면 되겠네요.
공급가에게는 300만 원이죠. 거래처는 모든 골프. 전자세금 계산서는 종이니까 비워두세요. 전부 외상으로 했죠? 외상분기하면 안 되죠. 네, 혼합으로 하셔가지고, 자, 요 330만 원. 이것은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장민정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거 개정 과목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330만 원을. 가지급금. 맞습니다. 가지급금 처리한다고 했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고, 거래처를 사장의 이름으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박상준. 이렇게요.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사원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변은 외상 매입이 아니라 미지급금인 거죠. 미지급금으로 330만 원. 탭키 눌러보면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모든 골프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11월 22일 걸로 가볼까요? 11월 22일. 포토전자에서 구청 주민센터에 기증할 목적으로 3D 입체 프린터를 구입했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대금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럼 이제 혼합분계해가지고 대변을 보통예금으로 하면 되는데,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하라. 네, 이 말이 없어도 이건 기부죠. 기증한 거니까. 주민센터에 기증했다. 이런 건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부금이라는 것은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라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부금이라는 것은 업무와 무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대표이사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출한 거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봤잖아요. 요 기부한 거, 주민센터에 기부하는 것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공제받을 수 없다. 54번 불공. 네.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느냐. 세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꼭 공제해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못 해준다.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11월 22일 거 입력합니다. 유형이 불공이 돼야 되고요. 이번에 사유도 사업과 관련이 없다. 네,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사유를 선택해야 돼요. 네, 품명에는 입체 프린터 이렇게 써주시고, 공급가에게는 200만 원, 거래처는 포토전자가 거래처죠. 전자세금 계산서죠. 1번 해주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보통예금 분계할 수 있습니다. 차변에 220만 원이 기부금이 된다는 거죠. 기부금은 900번대일 거예요. 코드가 영업의 비용이니까 933. 내려와서 대변입니다. 내려와서 대변은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103번 220만 원을 입력하신 다음에 이 보통예금은 또 끝에 마무리까지 잘 하셔야 돼. 거래처까지. 그래서 거래처를 서울은행으로 잘 고쳐야 됩니다. 침착하게 이걸 고치고 가야 돼. 보통예금 220만 원 하고 엔터 쳐버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이것 때문에 감점을 받게 돼요. 보통예금 나오면 침착해져야 됩니다. 거래처까지 내가 은행으로 고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5분만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